심장 질환을 한 번 겪고 나면 모든 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다시 건강한 심장을 만드는 방법, 바로 재활 치료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톡닥터 토닥에서는 심장 재활 치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은 정형외과 관련 질환처럼 이 심장에도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생소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참 좋은 치료인데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심장 안정, 그냥 누워있는 것이 최선의 치료라고 알고 있었죠. 아니 당연히 심장에 무리가 가면 안 되니까 절대 안정, 가만히 있고 또 누워있는 게 더 좋지 않나요? 아닙니다. 재활 운동은 심장 기능 회복에 도움을 주는데요. 근육과 혈관 기능이 좋아지고 운동에 따른 심장의 부담이 현저하게 감소되어 협심증이나 부정맥 발생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심장 질환의 위험 요인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개선하고 심장 질환의 재발을 줄여주어서 관련 사망률도 감소시킨답니다. 와, 생각보다 더 유익한 치료 같은데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이어서 심장 재활에 대한 건강 상식을 테스트해보는 순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풀어보시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심장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는 1번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찬 심부전 환자, 2번 스텐트 삽입 수술을 받은 환자, 3번 고혈압, 당뇨, 흡연 등의 심장병 위험 인자가 없는 자. 모두에게 사실 저는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를 딱 고르자면 정답은 1번. 이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찰 정도면 빨리 재활치료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네. 정답은 2번 스텐트 삽입 수술을 받은 환자입니다. 심장이 아팠던 환자라면 모두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심근경색증, 심부전 및 심장 수술 환자는 대표적으로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제가 선택했던 1번도 사실 심장 질환이잖아요. 이 재활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불안정성 협심증이나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찬 심부전 환자 또는 여러 심장 합병증이 있는 환자는 질환을 치료한 뒤에 심장 재활을 해야 합니다. 그럼 또 이미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라면 그냥 처방받은 약 잘 챙겨 먹고 푹 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물론 약은 꼭 챙겨 드셔야죠. 하지만 지나친 안정만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심장 기능 약화로 환자의 예후가 나빠지게 됩니다. 심장 재활 운동을 병행하면 심장이 필요로 하는 산소량이 감소해서 이후에 동일한 강도로 운동을 하거나 활동을 해도 가슴이 아프다거나 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이렇게 정상적인 활동들이 가능해지겠네요.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두 번째 문제 주시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심장 재활 치료의 가장 좋은 시기는 1번 스텐트 시술이 끝나고 난 뒤 퇴원 후 6개월, 2번 시술 전 증상의 초기, 3번 급성기 또는 심근경색 발병 일주일 이내. 이거는 어렵습니다. 찍달 문정이 활약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 딩동댕. 정답은 3번 급성기 또는 심근경색 발병 일주일 이내입니다. 네. 문정 씨 진짜 찍달 맞네요. 찍은 거 아닙니다. 이게 바로 제 실력입니다, 선생님.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 치료 시기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중요합니다. 심장 재활은 조기에 시작하고 유지했을 때 유익한 결과와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퇴원 전부터 시작하기를 권고하는데요. 혹시 조기에 참여하지 못하였더라도 전문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알맞은 운동 강도를 찾아 운동을 시작하면 심장 기능 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재활에 도움이 되는 알맞은 운동을 조금씩이라도 해주는 게 훨씬 좋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토닥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청자 여러분 잘 풀고 계신가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제 주시죠. 세 번째 문제입니다. 심장 재활 치료를 시작할 때 운동의 강도는 1번 평소 운동 능력과 동일한 강도, 2번 평소 운동 능력보다 낮은 강도, 3번 평소 운동 능력보다 높은 강도. 정답은 2번, 낮은 강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심장 치료를 받았으니까 쉬엄쉬엄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꿀 기회를. 이러면 또 고민이 되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많은 문제들을 풀어왔는데 보통 처음 답이 맞더라고요. 그대로 저는 2번 가겠습니다.
네, 딩동댕. 정답은 2번 평소 운동량보다 낮은 강도입니다. 문정 씨 안 넘어가네요. 아시겠지만 이것도 다 제 실력입니다. 네네. 운동 강도를 정할 때 먼저 심장 기능과 운동부하 검사 결과에 따라 환자의 운동 시 위험 정도를 상중하로 분류하는데요. 환자의 최대 심폐 능력의 40에서 70% 정도의 운동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재활 운동을 하다가 숨이 차면 어쩌죠? 이 심장이 아팠던 경험이 있는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겁이 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심장병 환자는 숨이 찰 정도로 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들 생각하시는데요. 오히려 숨이 조금 찰 정도로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위험하지 않도록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으면 더욱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운동하면 산책을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런 거는 좀 어떤가요? 가벼운 운동은 심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안 돼요. 숨이 약간 찰 정도로 심장에 자극을 주는 강도의 운동이 심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가벼운 운동만 하면 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신체 활동을 하거나 운동을 할 때 우리 몸은 산소를 많이 소비하는데요. 이때 최대 산소 섭취량이 심장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조금 숨이 찰 정도의 알맞은 강도로 지속적인 운동을 하면 최대 산소 섭취량이 증가해서 재발을 줄여주게 돼서 좋은 겁니다. 네, 이렇게 심장 재활 치료에 대한 여러 가지 상식들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제 성적은 2문제의 벽을 넘지 못했네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몇 문제 맞히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선생님, 혹시 치료비가 부담될까 봐 이 심장 재활 치료를 미루는 분들이 있다면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2017년도부터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이 돼서 다른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는 것과 동일하게 외래 진료와 입원 시에 운동부하 검사 및 총 36회의 운동치료까지 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근데 36번이면 그 사이에 재활을 마치고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재활 프로그램 기간은 개인마다 다른 거죠? 네, 개인별로 치료 횟수, 강도와 기간을 조절하게 되는데요. 운동 횟수는 주 3에서 4회 이상이 적당합니다. 그러면 제가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저는 어떤 운동부터 하면 될까요? 성격도 급하시긴. 심장재활 프로그램은 반드시 심장재활 전문의 상담부터 받아야 합니다. 제가 성격이 급해서 심장이 아픈 환자였나 봅니다. 운동에 따른 심정지나 부정맥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운동부하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이를 통해 운동 자극에 따른 심혈관계 이상 반응, 즉 협심증 유발, 심전도 이상, 갑작스런 혈압 이상 반응, 부정맥 발생 등의 여부를 확인하고 심장 재활 전문의의 운동 처방에 따라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가장 먼저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는다. 다음 단계는요? 심장 재활은 크게 입원 재활, 통원 재활 프로그램, 자가 운동 유지기로 나뉩니다. 이거 건강상식 퀴즈에서 우리 풀어봤었잖아요. 입원 재활이 먼저군요. 이 병원에서 퇴원하기 전부터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다. 맞죠? 네, 맞습니다. 벌써 복습을 시작하셨네요. 심장내과에서 급성기 치료가 끝나면 재활학과 협진이 이루어집니다. 위험 요인 관리, 초기 운동 및 퇴원 후 안전한 운동 계획 등 1:1 교육과 전문 재활 치료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병원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퇴원을 했다면 통원 재활 시기로 넘어가겠네요. 네, 통원 재활 치료는 회복기 및 훈련기 심장 재활 치료 시기로 약 8에서 12주간의 심장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심장 재활 치료실에서는 심장 재활 전담 의료진과 함께 심전도를 확인하면서 계획한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준비 운동, 본 운동, 정리 운동 순으로 진행하고 스트레칭 및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까지 점진적으로 운동의 강도를 늘려나가게 됩니다. 선생님, 이 심장 재활 치료를 할 때 근력 운동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령 같은 거 들면 좀 무리가 가지 않나요? 근력 운동이 유산소 운동보다 심장에 무리를 줘서 안 된다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근력 운동은 심장 근육 구석구석의 실핏줄을 발달시켜서 심장이 충격에 잘 버티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어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심장이 점차 회복해 가는 시기인 발병 또는 수술 4에서 5주 뒤부터는 유산소 운동에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데 낮은 강도에서 시작해서 서서히 늘립니다. 이렇게 통원 치료까지 잘 마치고 이어지는 자가 운동 유지기도 중요하겠죠?
네, 이 시기에는 향상된 심장 기능과 운동 능력, 그리고 위험 요인 관리를 잘 숙지한 뒤에 생활 속에서 꾸준히 운동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 심장 재활 치료는 다 계획이 있었군요. 체계적인데요? 심장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운동 중 심정지나 부정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군 환자들은 심장 기능이 향상되어 안정적으로 회복될 때까지는 심장재활 의료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운동을 해야 합니다. 안정이 되면 자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운동을 계획해드리기 때문에 함께하는 심장재활 치료 프로그램은 안전합니다.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토닥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 해주시죠. 현재 심장재활의 효과가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낮습니다. 또 시술을 받고 난 이후에는 증상이 나아졌다고 생각하셔서 주기적으로 운동하러 다니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시는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의하면 급성 심근경색 환자들이 퇴원 후 1년 이내에 심근경색으로 재발 또는 사망하는 비율은 8.3%나 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여러분, 재발과 사망률을 낮춰주는 심장재활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저희 심장재활 의료진들이 함께하겠습니다. 네, 심장 재활, 부담 없이 내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치료인 만큼 심장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겐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안녕.